책 보고 인강 듣고 문제 풀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하는 그 맞아. 방식.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갈수록 더 심한 건 의욕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걸 뚫고 나가도 내가 안 맞춰지면은 문제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목표는 점수 받는 거기 때문에 점수 받는 거.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을 많이 알면 되고 을 많이 알려면 으로 공부하면 돼요. 사법시험 준비하셨을 때 하루 일과 좀 알려주세요. 하루 일과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사실 수험생의 하루 일과는 되게 단순해요. 이게 뭔가를 많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공부? 밥? 공부? 잠? 끝. 이게 끝이에요. 세 가지 말고는 있을 얼마나 수가 없어요. 공부하셨어요 하루에? 하루 16시간 정도 했어요. 앉아있는 시간 20시간 정도 앉아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족할 때 18시간 앉아있었지만 집중하는 시간은 16시간. 집중도는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집중도는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판단 척도를 둬야 돼요. 뭐 내가 얼마만큼의 진도를 나갔는지, 그 다음에 아웃풋 테스트를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에 왜 하는 걸까요?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 좋아요. 좋은 어떤 전인격적인 어떤 거 다 좋은데 문제를 잘 푸는 게 예. 공부의 어떤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출제자 시각에서 문제를 자꾸 내봐야 돼요. 요 파트까지 읽었으면은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읽고 읽었네 하고 또는 강의 듣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다 날아가요. 어차피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두세 줄밖에 안 돼요. 내가 읽은 범위가 공부 범위는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거기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면 세 문제고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양이. 그렇다면 공부는 압축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기억을 할 때 그래서 정리를 염두에 두고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과연 시험에 나오는 걸까?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라고 하는 마음 먹는 사람은 강의부터 열심히 듣거나 네. 책부터 열심히 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벌써 중학교 시절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 때쯤 이미 시간이 없어요. 틀릴 때쯤 좌절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들과 PC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죠. 저도 이제 물론 그래 봤지만 예. 그래서 내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근데 제가 중학생분들, 고등학생 그래도 나아요. 근데 중학생분들 특히 중학교 1, 2학년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공부에는 아직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는 태도가 중요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답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내가 출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없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방식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책 보고 인강 듣고 문제 풀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하는 그 맞아. 방식.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갈수록 더 심한 건 의욕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걸 뚫고 나가도 내가 안 맞춰지면은 문제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목표는 점수 받는 거기 때문에 점수 받는 거.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해답을 많이 알면 되고 해답을 많이 알려면 해답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에 좀 끝낼 수 있는 방법인데 아니 내가 지식이 없는데 무슨 해답을 읽으면 알겠느냐. 제가 거꾸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강 들으면 아시냐고. 모르는 건 똑같아요. 출발점은 똑같고 도구를 뭘로 선택하고 이 도구가 얼마만큼 나에게 편하냐 하는 차이만 있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시험이 빨리 되거나 점수를 빨리 올리시는 분들은 해답을 먼저 봐요. 해답 먼저 봐요. 네. 전공법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 아름답게 진짜 공부를 쭉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릴 나의 때부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네, 어릴 때부터 잘하시고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벌써 갭이 이만큼 존재를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따라잡으려면은 네. 해답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해답부터요. 해답을 그냥 근데 지식을 원래 받아들이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뉘거든요. 네네. 내가 일단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야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외워지는 거죠. 그죠?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을 외울 수는 없거든요. 지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마지막에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근데 우리 대부분의 공부는 거꾸로 하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외우려고 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 특징이 그냥 외우자.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건 안 돼요. 일단 여러 번 봐야 돼요. 네. 여러 번 보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내비를 찍고 가면은 가는 길은 막 2시간 반이나 걸려 이러잖아요. 어디 가면은. 근데 집에 오는 길은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데 안락한 느낌이잖아요. 네. 편하고. 훨씬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똑같아. 아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덜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역이용하면은 처음엔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네. 어차피 내가 책을 대충 볼 때는 많이 기억이 안 남잖아요. 인간이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뭔가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이 많이 안 남죠. 선생님 농담만 기억나요. 예, 그렇죠. 이거 왠지 아세요? 인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기억이 안 남는다면 가볍게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좋은 가볍게 여러 번. 공부법이죠. 몇번 그래서 보셨어요? 해답을 기본적으로 최소 3번은 그냥 무조건 봐야 돼요. 해답을 3번이요. 해답을 그냥 연속으로 3번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책을 보면 다르게 보여요. 책에서 그래요? 이 부분 되게 쓸데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속가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네요. 그렇죠. 눈이 보이는 거죠. 눈이 생겨.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기존 공부는 4단계쯤 갔을 때 속아낼 수 있어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네, 공부하고 인강 듣고 뭐 문제 풀고 해답 맞출 때쯤 나중에 5단계쯤 가면 이제 이거 안 나오네? 헛수고네 이렇게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나 그때 좀 포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해답으로 거꾸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죠. 나오는 것만 공부.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이렇게 공부하면. 저는 수험생들 정말 많이 인터뷰를 했고 수능 만점자도 정말 많이 만났는데 해답 먼저 보라는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외국에서 이게 직관을 키우는 공부법이라 그래요. 인투이션이라 그러는데 딴 게 아니라 해답을 낼 수 있는 유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네. 그 유형을 조금만 응용하면서 답을 되게 잘 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예측력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순간순간 슬럼프라든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슬럼프 당연히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그게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하는 분들이 왜 무너지냐면 예. 내가 나를 잘 객관적으로 못 봐서 그래요. 그렇다고 주변에 막 내가 엄마한테 나를 체크해달라고 한다니 선생님한테 체크해달라고 하면 몰라요. 그거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내가 나의 어떤 생활을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셨어요? 네, 다 기록을 저는 수험 기간에 이제 공부할 때 기록을 했는데 어떤 기록이요? 오늘의 기분이라든지. 네, 그럼- 최소한도 공부 시간, 시간. 작업량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아. 성과로 연결되게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공부 시간과 집중도, 평가. 집중도. 그다음에 평가에서 내가 좋은 점, 안 좋은 점, 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적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겠네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에 대한 평가는 준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평소에 공부를 16시간을 제가 하는데 이번 주에 14시간밖에 못했어요. 정말 좌절스럽죠. 많이 못했으니까. 근데 추세를 놓고 보면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나 다음 주에 채우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계를 보면서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실 괴로운 일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써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노트, 대신 불안 노트 이런 걸 만들었는데 노트는 한 권을 샀는데 2장인가 3장밖에 못 썼어요. 항상 같은 걸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체크를 해보고 살펴보면 비슷한 걸로 고민을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왼쪽에 이제 문제점, 오른쪽에 저만의 솔루션을 네. 적고 그다음에 바꿀 수 없는 걸로 고민하면 안 돼요. 그건 아마추어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해. 이건 진짜 아마추어예요. 공부에 있어서. 내가 뒤늦게 시작했는데 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건 아마추어예요. 왜? 바뀌지 않잖아요. 남은 시간은. 차라리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낫죠. 예.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확신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9개월 동안 16시간, 18시간 공부하시면 그런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그 확신이라든 게 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사실 제가 체력이 좋기도 했고 그때가 25살, 6살 때니까요. 예. 좋기도 했지만 근데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게 공부는 눈밖에 안 써요. 머리랑. 눈이요.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체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몸이 약한 분을 제외하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강을 귀에다 꽂고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은 책을 내가 눈으로 보면 그거는 에너지 거의 안 쓰죠. 인강 업계에 있는 분들 깜짝 놀라시겠네요. 놀라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솔직하고 네.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강의는 선택이에요. 제가 인강 듣는 건 선택인데 효율적으로 들으셔야 돼. 인강 들을 때도 내가 전혀 예습 없이 듣는다 이런 거는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왜? 인지 과정을 인강을 통해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뭘까? 내가 모르는 게 뭘까? 집에 와서 복습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것들을 자꾸 보는 거지 네네. 아는 걸 자꾸 보면 안 돼요. 시험 문제 2개밖에 안 나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점수가 안 오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아는 거를 계속 공부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모르는 걸 알아야 이제 점수가 쉽게 도전 안 하죠. 점수가 오르는 방법은 또 2가지예요. 네. 모르는 걸 알게 하거나 시험장에서 이걸 풀 수 있는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 네.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지금 깨달은 것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때로 만약에 변호사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공부하실 것 같으세요? 돌아간다면 일단 두 가지. 첫째, 치팅데이를 지킬 것. 게임 하는 날에 있는 건 좋다. 그렇지만 나머지 날은 확실히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이제 줘야 되고요. 그런 약속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두 번째, 공부 방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어차피 저는 게임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는 법 알려줄 것 같아요. 야, 공부하기 싫지? 뭐가 싫은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 싫은 건지, 인강 선생님이 책이 보기 싫은 건지, 아니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건지. 그럼 방법은 어디나 비슷한 솔루션이 있죠. 해답을 먼저 보면 문제 틀렸다는 어떤 좌절감 안 느껴도 돼요. 이번에 공부의 본질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공부의 방법,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조언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사법시험 때만 해도 너무 많은 어떤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거 암기하는 시험이 아닌데 암기를 해야 된다든지 뭐. 시험에 나올 범위를 추리고 나면은 법전에 가지고 활용하면 암기할 건 실제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 200% 외우고 있더라고요. 노력하다가 아 역시 뭐 사법시험 머리가 좋아야 되나 봐. 뭐 수능이나 이런 데로 내려오면 더 심각해요. 이쪽은 그렇죠. 엄청나게 강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존재해요. 혼자 공부하면 일단 망한다는 어떤 무시무시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해도 안 되면 트라우마 생겨서 아예 손을 놓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공부에 그 대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건 전적으로 부모님 잘못이죠.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은 건데 이거 소중히 다루는 건 부모님 역할이죠. 주변에서 상황 케어를 자꾸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옆에 애가 학원을 다닌 데서 무조건 따라 보내는 게 아니라 쟤는 뭘 못해서 저기를 가는 건지 분석을 자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공부라는 건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목적지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고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거는 어디서는 맞을 수 있지만 수험 기간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을 해서 내가 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이런 게 부모님과 합의가 된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없애려면 모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갔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 안전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성인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합격 수기, 합격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 공통점들을 추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 사람만의 방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통점들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은규 변호사님의 말씀이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대기자 TV